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여간 청와대 입 역할을 했던 박수현 대변인 조금 전 고별 기자회견했습니다. 후임 김의겸 대변인에게 바통을 넘겼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신혜원 반장 기사가 넘쳐서 제가 대신 소개를 했는데 일단 고별사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 야당의 그 말씀을 잘 듣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 모든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지금 떠나는 마당에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 국회의원 시절이나 청와대 입성한 뒤로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마다 정말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이 소득 최하위 순번에서 항상 1, 2위를 다퉜기 때문인데 이제 청와대 대변인까지 그만두셨으니 진짜 수입을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 안타까운 마음 모아서 박수현 대변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대변인님 이젠 부자 되세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 고별 회견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본인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쌍둥이 아니시고요. 그 먼 걸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오늘자로 이제 대변인직에서 그만두셨는데 그 수리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까지는 대변인이신가요? 아니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오늘 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네. 전 대변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청와대를 떠나고 맨 처음 저희 정치부회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뭐 정치부회의를 많이 보시는지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혹시 뭐 의외의 답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자주 많이 보시는 봅니다. 걸로 그러세요? 네, 자주 보시는 걸로 하고 네. 저희 보통 5시 정치부회의를 줄여서 다정회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 다정회 가족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어쨌든 이렇게 무사히 청와대 대변인을 임무를 마치고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드리고 근데 다정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양원구 반장 늘 보면 우리 부장님에게 늘 네. 도전하고 막 네. 돌발 진짜 질문하고 그러니까요.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원 반장님이 부장에 대한 디스 때문에 반말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디스 때문에 네. 다정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인터뷰 시간은 제한돼 있고 제가 뭐 여쭐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쭐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스피드 퀴즈 형태로 좀 진행하면 어떨까. 뭐 예. 사전에 양해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예. 좀 속사포처럼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오는? 예,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을 오늘 만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말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뭐 크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시고 마음과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인자하게 웃어주셨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제가 좀 잘 한 것 같은 느낌은 대통령께서 기자님들이 많이 섭섭해하시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보고를 받으셨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또 답할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서 멋있었다, 이래서 멋있더라 한 가지. 어쨌든 선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시는 모습, 그런 발걸음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모습.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가장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사고 현장에 가셔서도 저는 그걸 느꼈는데 지난번에 그 제천 화재 때 그 20군데가 넘는 희생자들의 빈소를 일일이 지금 다 조문을 시간이 좀 오버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네, 그 문제 좀 이제 좋은 얘기 하셨으니까, 근데 네. 이제 지금 청와대를 떠나셨잖아요. 네, 이제 네. 뭐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 되셨으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이것만은 고쳤으면 좋겠다 한 가지. 그것도 좋은 얘기 같은데 잠을 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매일 9시 10분이면 네. 대통령을 초면에 대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오실 때마다 늘 눈이 충혈이 돼 있습니다. 몇 시에 주무시나 여쭤봤더니 대개 2시, 3시 사이에 주무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지난번 생신 때도 청와대 참모들이 다른 건 할 수 없고 이제 영상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모두 다 잠 좀 주무십시오. 예, 고쳐야 되는 점을 지적하는데 칭찬을 해드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다음 순반전인데요? 바로 네. 갈까요? 네. 문 대통령에게 가장 칭찬받았던 순간 한 가지는 뭘까요? 이 질문 다음에는 가장 그럼 혼났던 적도 물으실 거죠. 금방 적응하셨어요. 있으시네. 금방 적응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아마 그 대변인으로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어디선가 했는데
그것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전 상의를 드린다거나 보고를 드린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칭찬을 하시거나 또 질책을 하시거나 이런 적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다음 질문까지 같이 하신 한꺼번에 것 같은데? 압축적으로 최반장님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없어요? 네, 이어서 할게요. 정말 궁금했던 건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지시를 하기도 했잖아요. 모든 연차 다 써라. 네. 우리 맞아요, 대변인께서도 그럼 나오기 전까지 연차 다 쓰고 나오셨어요? 아마 저는 다 쓴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남은 게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제가 대변인실의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연차를 다 쓰지 않으면 저희 밑에 행정관들이나 이 직원들에게 페널티가 가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장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얼마 전에 그거 갔다 왔습니다. 정말 네, 그거 갔다 왔어요. 멋있는 진짜 상관이네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잘하십시오. 부장님. 알았어요. 네,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참고할게요. 네, 이거는 네. 뭐 저나 복부장이 다 궁금해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제일 즐겨보는 채널이 혹시 JTBC인가요? 여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답해야 되겠죠? 감이 그런데 있으시죠? 답변을 정말 잘하시네요. 예능감이 있으시죠? 고정 패널. 아니 그리고 이것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JTBC 출입 청와대 출입 기자님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언론 모니터링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대통령께 궁금함을 물으시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JTBC 뉴스 어젯밤 보신 뉴스를 한 3번 정도 저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실 때는 고양이 그 찡찡이가들 대통령 무릎 위에 올라가서 함께 뉴스를 보는 것을 그 시간을 굉장히 찡찡이가 좋아한다고 하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기자들이 네. 좋아하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실 때 청와대 기자단이 뭐 작별 선물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김영란법 관련 저축이 맞아요. 있을 수 있었어요. 예. 감사패도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롤링 페이퍼를 어제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모든 기자님들이 군대 다녀오셨죠? 거기에 수양록 쓰지 않습니까? 네, 수양록이요. 수양록. 네. 그것처럼 모든 기자님들이 저에 대한 느낌, 당부 이런 것들 쭉 정말 적어가지고요. 깨알처럼 적어서 아주 감동스러운 그 편지 롤링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예. 이건 좀 짠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한테 이제 같이 가셔서 불려가셔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좀 저건 좀 안 물었으면.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름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 저희 대변인실 식구들이 십시일반으로 아주 저렴한 김영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옷을 한 벌을 사준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밖에서 살고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라고 국민 권익위에 묻고 하는 이런 맞아요.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민정수석이 전화를 받아보십시오.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기를 지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를 잡으려고 내려오기까지 하나.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올라갔더니 저에게 뭐 쉽게 금일봉을 좀 주시면서 양복을 여름 양복 웬 말이냐. 그러나 제가 아무리 재산 등록채 하유지만 돈이 없어서 여름 양복을 입은 건 아니고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울컥해서 제가 눈물이 났는데 조국 수석도 함께 제 손을 잡고 함께 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국 수석님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뭐 김영란법상 상급자가 뭐 직제상 어쨌든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금일봉을 주는 건 저촉이 안 돼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요, 여러분. 네, 그건 뭐 기대 않고 기대하지 있습니다. 말고요. 양반장 궁금한 거 없어요? 그 대변님 혹시 살면서 누구 닮았다라는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제가 우리 최종혁 반장님 닮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닌가요? 그렇게 악담을 또 아니면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아니면 우리 복 부장님처럼 제가 눈이 이렇게 좀 선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복 부장님이랑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시죠. 아니, 눈이 좀 너무 특징적이라서 뭐. 예. 자, 저 사실 이제 세 가지를 꼽으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사실 좀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사실 보통 순발력이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데 정치부회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대변인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베스트 3. 예. 네. 베스트 3? 그 세 가지는 어렵네요. 하나만 먹고. 하나만 하죠. 네, 그렇지. 네. 네.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어제 우리 춘추관 출입 기자님들과 이제 간단한 송별회를 했는데 그때 헤어지면서 흘렸던 우리 기자님들의 뭐 다는 아니고요. 일부 기자님들이 눈물. 그게 계속 눈물 얘기가 나와요. 예, 정말 너무 저도 감동스러워. 저도 눈물이 나던데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기자님들의 마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예. 그러면 대변인 그 슬펐던 거나 힘들었던 거 말고요. 네. 대변인 하면서 가장 화났던 순간은 뭐가 있어요? 화났던 순간요?
화 매일 납니다. 우리 부장님 스크랩할 때 아니에요? 스크랩할 때. 우리 부장님께서 이제 하루에 기사를 이렇게 써라라고 이제 대체로 취재의 방향이 정해지나 봅니다. 근데 이제 출입 기자님들이 이제 와서 대변인에게 그 데스크의 편집 방향에 맞추어서 대변인 말을 하나 따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걸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 어떤 때 아침에 새벽에 제가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 기자님들 전화를 보통 한 50통을 매일같이 받아야 되는데 50통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걸 대변인을 화나게 하는 그 기자님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될수록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제 점수는요? 제 점수는 90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8개월 전에 처음으로 취임 인사를 드릴 때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국민의 소리를 잘 듣겠다. 특히 그 야당의 어떤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잘 읽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저는 100점을 주고 싶지만 10점을 감합니다. 90점입니다. 대변인 그 당에 계실 때도요. 그 기자들 사이에서 당 대변인, 뭐 원내 대변인 하실 때 정말 깨알 브리핑으로 정말 기자들 사이에서 정말 뭐 인기가 많으셨는데 네.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어떤 게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은 것보다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 국회에 있을 때는 좀 실수를 해도 우리 반장님들 기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수정할 기회가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한 번 실수를 하면 경제 문제 같은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바로바로 영향을 상당하죠. 미치죠. 외교 안보 같은 경우는 뭐 대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제 압박감이 있고요. 어쨌든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님들이 제가 처음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저렇게 깨알처럼 브리핑을 해서 어떻게 버티려고 그러지? 그러나 어쨌든 그런 관계 때문에 신뢰를 많이 쌓고 깨알 브리핑을 8개월 동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한 수현 씨라고 윤영찬 수석이 저한테 칭찬 같지만 조심하라고 경고성 별명을 붙여주면서 매일 압박을 했지만 끝까지 친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양 반장한테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기회요. 대변인 이거는 yes or no로 진짜 짧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충남지사 도전을 하실 거잖아요. 네. 내가 하면 안희정보다 잘할 수 있다. 인정?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경쟁자로 예상되는 양승조 의원보다 내가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인정? 그것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선 의원 때 어떤 TV에 나가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순신 장군을 대지 않아도 된다면 생뚱맞게도 국민이 싫어하시는 현역 정치인 중에 있는데 양승조 국회의원이 저희 멘토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능감이 있으시네요. 대단하신데요. 그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사실 뭐 국회의원 시절에도 반장들 잘 알겠지만 워낙 젠틀맨으로 유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밉겠어요. 근데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인터뷰인데 저렇게 순발력 있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다음에 이제 뭐 지방선거 이제 그 국면이 본격화되면은 저희가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정의 가족분들한테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나라 서로 손을 잡고 열심히 만드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면서 2018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정의 가족 여러분 아주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